강남에 빈민가가 있다. 탄자촌이 있다. 해외에서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신기하다. 아파트를 모시고 산다. 21년, 22년까지는 너무 잘 통했죠. 들고만 있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희소성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에 통과돼. 그럼 폭등하는 거예요. 그것만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너도 나도 플랜카드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희소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걸 알아요, 선수들은. 10년 동안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요. 팔고 나가려고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좀 오래된 구축에 견디며 참고 있는 몸테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몸테크에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이 시세 차익을 많이 얻고 자산 가치가 늘었다는 분들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요즘 최근 몸테크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베스트셀러 작가 이광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리치고 데이터 어플로 요즘에 아주 대박을 치고 있는 아유. 김기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재개발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얘기도 올 11월 달에 발표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지금 거기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녹물 나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공사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강남 반포에 서초 반포에 레미안 온밸리가 지금 입주를 해서 뭐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거기 재건축하는 기간에도 거기 조합원들은 그 인근에 5층짜리 아파트 이런데 오래된 아파트에서 네. 몸테크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산증이니까 제가 너무 잘 알고 네. 있고 그래서 과연 이 문제 앞으로 이게 통하는 시대일까 아닐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요 해외 유튜브 중에 강남에 빈민가가 있다. 탄자촌이 있다. 그 산 밑에 있는 그렇지 구자로 시작하는 네. 구 류용. 개발된다 하면서도 안 되고 한 지가 벌써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거기 또 맞은편이 개포동이잖아요. 그렇죠. 개포동 예전에 개도 포기한 동네인 거 아시죠? 맞습니다. 그 시절부터 이제 구룡마을 좀 관심 있게 봤죠. 거기를 이제 해외에서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신기하다. 한쪽은 정말 삐까번쩍한 막 네. 대단한 막 그 퀄리티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길 하나 차이로 여기는 완전히 지금 뭐 빈민촌이다. 완전 빈민촌이죠. 1950년대냐 막 이런 얘기들이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흔하게 나오는 말들이 뭐 아파트를 모시고 산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2010년대 초중반부터 2021년, 22년까지는 너무 잘 통했죠. 네, 왜? 들고만 있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다들 아시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를 두 개로 나누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좋은 시장은 언제냐면 상승장의 후반전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땅값이거든요. 그렇죠. 땅값. 그래서 땅값이 되게 높을 때 재건축, 재개발로 시선이 많이 쏠립니다. 근데 땅값이 높다라는 거는 상승장의 후반전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상승장의 후반전에 아주 뜨거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장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거든요. 예. 대세 하락장의 전반전은 뭐냐? 대늦게 바운스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근데 떨어지니까 땅값이 떨어지고 후반전이 되잖아요. 그럼 후반전은 이제는 상당한 또 하락이 나타납니다. 반등 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가 저는 쉽지 않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빨리 가면 참 좋겠다. 그랬으면 제발 좋겠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행이 과연 잘 될까? 이해관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건축 비용에 대한 문제 그렇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 그동안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으로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가장 쉬운 조건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희소성이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에 통과돼. 그럼 폭등하는 거예요. 그것만 됐으니까.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컸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네. 너도 나도 플랜카드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도 안전진단 타고 나도 조합 설립하고 막 이러니까 희소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의 참여자들이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인지하지 못하는데 네. 사실 이게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집을 사는
사는 사람은 내가 왜 재건축 재개발을 왜 이걸 이 가격에 사야 되지? 이렇게 선택사항이 많은데 이러면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투자로서 좋은 방법인가? 이런 회의감들이 되게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게 규제의 역설이죠. 규제를 풀으니까 막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풀수록 가격 자산이 안 오르고 네. 오히려 빠지는 현상이 앞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독특한 해석이라고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자재값 오르고 뭐 인건비 오르고 어쩌고 해서 이제 공사비가 다 오르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이거 보세요. 강남의 반포 22차 아파트가 재건축하는데 평당 건축비가 책정된 게 1,390만 원이었는데 깎아서 1,300만 원이에요. 근데 아직 땅도 안 파고 있어요. 뭔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방에 어디 재건축을 하면 평당 1,300만 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고급화 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고급화 전략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가 최고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조합에서 이걸 끌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 돈이 말라서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몬테크라는 단어가 이제는 앞으로는 좀 무색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일기 선도 지역 그 선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전부 다 고층이잖아요. 고층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개발해라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재건축 조합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네. 어떠셨어요? 기다리는데 사실 너무- 인내심이 그렇죠. 필요하죠. 그리고 막 조합원들끼리 막 서로 그냥 의견이 너무 다르고 뭐하고 또 중간에 시공사 바꾸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지 하나만 해도 그런데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한다? 아, 이거를 통일시키는 그 과정이 저는 정말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일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에요. 대세 상승장. 그럴 때는 돈이 되니까 의견이 금방 일치가 의견이 되죠. 금방 일치가 되는데 지금은 절대 대세 상승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푸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승장인데 그렇게 규제 풀었잖아요. 폭등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정부가 아무리 해도 지금 뭐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왜? 대세 하락장 중에 지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는 분명히 또 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이 선도지구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흥미로운 건데 뭐냐면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안 되니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도지구 지정됐다고 하면 그게 이제 10% 내외니까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이 오르고 누군가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지점이 더 위험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도지구가 선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동의율이 높아야 네, 되는데 근데 손바뀜이 일어나면 그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가 90% 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팔고 나가. 그럼 새로 조합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권리관계가 더 복잡하게 되고 네. 그럼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진짜 하고 싶으면 일개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된다고 하면 그 단지는 토지허가 제한을 둬야 돼요. 아, 거래 못하게. 예. 그게 그 조합한테도 좋아요. 빨리 갈 수 있으려면 그렇죠. 선바뀜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또 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할 거죠. 왜요? 팔고 나가려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선수들은. 이거 선정되는 순간, 아니, 이런 일기 신도시예요. 노후주택 보면 자가 점유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 이상은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요. 50%는 막 살기 힘들고 주차장 밀어야 되니까 나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안타깝게도 50%는 지금 이거 하면 나 빨리 높게 팔고 나가야지. 그럼 만약 그게 거래가 되고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 그 예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이미 호가가 올라갔고 기존에 내놨던 가격을 다시 걷어들이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거래가 되고 이러면 또 복잡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진짜 원하신다면 이 조합원들은 거래 안 되게 막아야 된다. 스스로 조합끼리.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하는 거 보니까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해서 뭐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면 또 빠그라지고 못 가고. 그래서 그것까지 제약 조건이 났는데도 동의하는 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손바뀜이 되고 난 뒤에도 아니 손바뀜을 못하게 한 조건에서 선도지구 동의를 하면 그 조합원들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왜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엑시트하게 그걸 선정해 주냐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어디 또 그렇게 빳빳하게 할 수 있을까? 다 의견이 진짜 다른데. 저는 제가 분당 가서 선도 지역 예상 지역을 제가 다녀왔잖아요. 와서 제가 직접 취재를 다 했는데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나도. 그런데 분담금은 한 1억 선. 두 가지가.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아. 분담금은 나는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걸 좀 새롭게 용적률도 많이 올려줘서 내가 큰 돈 들이자고 난 새 집에 살고 싶고 또 사업성이 좋으면 분양을 통해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게 해줘라. 가 이분들의 대다수 자기들 자산 지키는 맞아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 그러고 있고 일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전 잘 안 갈 것 같아 불안감. 그러니까 그게 표 대표님이 가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했지 소유하신 분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데 분당에 그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사람 딱 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조선도 지구 하면 바로 팔 거예요. 그럼 거기 안 살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저 가격 오르면 팔 거예요. 이러겠죠. 그래서 매도 호가가 올라갔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본질이고 만약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설적으로 안 된다. 사업. 뭐냐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있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재건축 때문에 제일 비쌀 것이다. 뭐 100억, 200억, 300억 갈 것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거기 40평 정도 되면 500억도 간다는 거야.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막 사고방식 갖고 있는데 그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가잖아요. 그럼 재건축 반대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거기 임차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간 분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재건축이 안 된다 하면 이게 이제 리모델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작년에는 리모델링 하려다가 지금 재건축으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리모델링이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훨씬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예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겨두고 이거를 뭐 옆으로 늘리거나 위로 늘려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재건축은 개혁이고 네. 리모델링은 그냥 보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또 하다가도 이게 좀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조금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고 결국은 인테리어 해야죠. 아니 그 얘기 나온 김에 참 인테리어 해야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네. 은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강남의 재건축의 대명사가 은마 아파트긴 그렇죠. 한데 은마 아파트에 제가 아는 변호사, 검사, 의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거기에 사자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들을 수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아, 네. 네. 그래서 아니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를 왜 수리를 할까 아. 했는데 재건축이 요연한 거야. 갈 길이 아직도 멀었어. 거기는 지금 희망 고문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 고문 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탈출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몬테크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많이 갔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네. 나름 그 좋은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보는데 지금 46년 차 아파트예요. 거의 50살이 다 돼가는 지금 반백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재건축 사업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만 지금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업 시행 인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얼마가 걸릴지를 알 수 없는 여기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그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조합장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네.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합쳐지고 좀 규모가 커지면 더 늦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지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런데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입지예요. 저 음아파트는 실거주 비율이 아마 40%될 겁니다. 네, 60%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 투자 목적. 네, 60%가 투자 목적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힘들면 분담금을 좀 내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 속도 진척이 빨라지는데 소유주들 다 모아놓고 투표하면 분담금 얼마 내 그리고 돈 얼마 벌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이 저거 벌써 뭐 한 20년 전부터 계속 안전진단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여기가요.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서초의 반포 원베일리에도 그런 공무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포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그때는 분담금이 뭐 좀 비싸다 해서 막 그 조합원들끼리 서로 뭐 얼마를 더 내야 되는데 뭐 되냐 안 되냐 막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 분담금은 분담금도 아니야 보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요 은퇴하신 공무원분이 있고 뭐 연금으로 받아서 사시면서 이렇게 거기 거주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외부 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재건축 비용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강남은 무조건 비싸고 다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살다 보니까 집값만 이렇게 많이 뛰어서 뭐 자산 가치가 얼마라는 거지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건 아니다. 그렇죠. 강남에도 좀 그렇게 소득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연세가 드시면 소득이 낮을 수 그렇죠. 없죠. 그렇죠. 현금 유동성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조화롭지 않은 부동산 시장이다.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은 터지는데 이게 과연 언제쯤 터질까가 저는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거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본다면 한 번 폭락 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폭락이라는 게 과연 몇 프로 떨어졌을 때냐 이제 그 개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집값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폭락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기는 쉽진 않다. 한국의 집값에서. 그쵸. 특히 우리가 전세가 있기 때문이요. 전세는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일종의 사용 가치를 계속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의 지금 평균적으로 52%인데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0, 70%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이하로 떨어져야 폭락이잖아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전세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집값은 폭락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다. 음마아파트 지금 거래가가 좀 낮아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음마아파트 이런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엄청 낮잖아요. 낮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폭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크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전부 다 데이터로 보니까 지금 PIR 소득 대비하는 아파트 가격을 보거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봤을 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서울은 최소 15에서 많게는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기는 저는 뭐 빠르면 올해 가을 연말, 늦으면 내년 어느 즈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말에 댓글이 뭐라고 달릴지 제가 예상해 볼까요? 김기현 대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아파트 값이 뛰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요즘 그런 댓글 많죠. 왜냐면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전망했잖아요. 그렇죠. 24년은 상중 하저가 될 거라고 제가 전망을 한 바가 했어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지금 폭탄 던지기 뒤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해소를 하고서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희망이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사계절이 있냐면요. 평균 기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기온, 온도가 있어요. 여름이 무지하게 더우면요. 겨울이 무지하게 춥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평균값이라는 게 있는데 20년, 21년, 22년, 19년부터인데 원래 우리 후세대, 우리 후배 세대들이 누려야 할 부동산의 상승분을 이때 다 해먹었어. 기성세대가. 맞습니다. 너무 많이 부풀려서 해먹었어. 지금 후세대가 먹어야 할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것을 선배 세대가 다 먹고 나니까 이 세대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럼 뭐예요? 이 세대가 결국 미래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 평균 기온 맞추듯이 맞추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러잖아요. 2020년과 21년에 너무나도 큰 이 폭등에 아직까지 가스라이팅이 많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한 거는 일반 분들이 아니라 정말 좀 선수분들은요. 지금 팔고 있죠. 네, 지금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들 엄청 지금 비상경영 지금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저기 강남에 네. 꼬마 빌딩 같은 거 옛날에 막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네. 근데 지금 꼬마 빌딩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매물. 그럼요. 지금 다시 반대로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럼요. 라는 말씀입니다.